제가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떤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여러 각도에 들어오는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카메라 렌즈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카메라 렌즈에도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빛을 증폭한다. 망원경, 카메라, 현미경 이런 모든 도구들이 다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CCD나 CMS 이런 데도 마이크로 렌즈에도 가능하고요. 보다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빛을 보내 가지고 좀 더 환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뭐 어떤 자동차다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빛을 비춰야지 볼거 되돌아오는 빛으로서 볼 수 있거든요. 낮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각도별로 찍거나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술, 현관문 비디오 같은 것도 움직여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360도, 그런 여러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데서 360도로 커버해서 찍거나 위까지도 아래까지도 찍을 수 있는데요. 뭐 잠수함에 어떤 로봇 플랫폼이랑 움직이는 플랫폼을 달아서 카메라를 위로 1km, 2km 딱 유선 줄이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좌우를 잠만개 방식이 아니라 앞뒤 이렇게 위아래까지 싹 다 찍을 수 있어요. 아래까지도 찍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각도들을 다 할 수 있고요. 각도별로 다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거기다 위성전화나 그렇죠. 다른 거 구축함과 통신도 이렇게 하거나 TV, 유성 TV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잠수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선줄을 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갖고 달아 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닷속을 찍어서 위성 인터넷망이나 또 다른 인터넷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 이렇게 유선줄을 연결해서 잠수부들이 이렇게 서로 통신하거나, 거기 유선줄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 중계하는 것을 달아서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잠수부들이 통신할 수 있다. 육지에서도 지하 같은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송수신, 무선 송수신 할 때나 이럴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정확하게 송수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로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 400개씩 맵 지도를 하는데,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망원경 구조에서 의뢰 영상기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5군데 찍어 놓으면 드론 같은 것도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자동 항법 장치하거나 자동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또 사람 같은 것들, 카메라 달아놓으면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거나 특정 사람만을 주목해서, 그래서 뭐 적의 지휘관이다 살상하거나 특정 사람만 주목해서 자동 전투 모드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합니다. 물류센터에서도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을 몇 개 집었는지 파악하고 다른 데로 가면 경보 올리고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다 하면 계산까지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트나 또는 시장 같은 데 몇 명 출입했는지 이걸 알 수 있다고. SK텔레콤 플랜에 있어서 이걸 하시던데, 하청업체인가 이걸 하시면 제 기술에, SK텔레콤에서는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신 워키토키 장치를 혹시 달아서 하시진 않는지, 와이파이나 또는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무선 인터넷도 제공할 수 있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워키토키가 3km, 5km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SK텔레콤에서도 이렇게 또 플래닛에서도 이렇게 블루투스 기술에서 이게 쓰시더라고요. 사물 인터넷을 조정하는데 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는 제 기술이다. 또는 그 전파를 자극해서 주파수로 해당되는 주파를 잡기 위해서 착착착착 걸어주면, 여기다 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진화가 뚜렷이 잡힌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빛을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 자극해주면 테슬라 무선 이렇게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무선 충전 기술에서도 이렇게 전파를 자극해주거나 전기를 자극해주면 이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명확히 옵니다. 이게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사물 인터넷한테 이렇게 다른 파형의 전파를 쓰는 기기들을 통합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 기술은.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10,000번까지, 수백만까지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라디오 전파다. 그럼 라디오 전파로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가 있는데 전파를 더 다양하게, 라디오 전파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목적별로 단거리가 필요한데 뭐하러 중거리를 쓰거나 장거리를 쓰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때 목적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라디오파 아니더라도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해당되는 주파수에다가 1번만 틀리게 해서 수백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통신이나 군에서 쓰는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드론을 조종할 때도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이게 암호가 자동으로 풀어지거나 오늘의 암호, 영상 방식, 주인 인식 방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암호 체계가 맞지 않으면 암호 체계가 맞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거나 조건이 조정은 안 되니까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이 자동 전쟁할 때 이렇게 전투 모드를 만들어 갖고 5개, 10개 하는 것을 미국 방산업체 안드릴과 이렇게 시내에서 하시더라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전투를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CCTV를 이렇게 뭐하러 모니터가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컴퓨터에 또 유무선으로 통합을 시켜갖고 유튜브 화면처럼 동영상처럼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이렇게 이런 유튜브 것을 할 수 있다. 또는 뭐하러 사람이 일일이 하냐. 범죄 장면 인식하는 것을 해서 자동 경보해주거나 따로 저장하는 기술. 이거를 쓰지 마시라고. 멋대로 지금 요산시 통합센터에서 쓰셨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외국 업체에 팔았을 때 거기서 민사 형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나 함부로 가지 마시라. 페이스북에 국정행정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들이 주한미디어에서 간 것 같은 오스트리아 관광 유럽 쪽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카이스트, 한화 또는 이렇게 LG 이런 데서도 한 현대기아차에서도 제 기술을 쓰시더라. 플라스틱 창문 보석상 털리니까 플라스틱 창 이걸 유리창에다 덧대자. 이렇게 가정용도 가능, 사무실도 가능, 카페 같은 데도 가능. 안 깨지잖아요. 돌 던져도. 그래서 그거를 하자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걷어내시더라고. 제 기술인데요. 유리창이 이제 안쪽에 있고 겉에는 플라스틱, 안쪽에는 어떤 아크릴창, 바깥에는 플라스틱, 안쪽에는 투명 필름창, 그다음에 바깥에는 플라스틱창을 여러 겹으로 얇게 해서 빛의 토과들을 좋게 하는 기술. 플라스틱창과 유리창에 또 유리석용 코팅 예산은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내열성을 갖춰주고. 플라스창, 그럼 내열성을 갖춰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 플라스창 방탄피는 플라스창 방탄 이래가지고 군의 방탄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플라스창에다가 나노구조의 홈을 파서 이게 접합시키는 기술을 말씀드렸죠.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이런 구리 코일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텅스텐 부분 열이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니까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에요. 텅스텐을 얇게 만드시거나 열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거기다가도 역시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나 카페시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걸로 이제 저런 구조를 유리석용 코팅, 세럼, 유리막 코팅 여러 겹쳐 저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또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크기는 좀 더 알아서 하시기를. 수평탄과 수직탄을 판다.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넣는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다가도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추거나 유리석용 코팅, 내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가지고 한다. 이게 삼성 코닝사에서도, 삼성과 협력사 코닝사에서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에 모든 건물에도 시작했듯이 반도체 이렇게 웨이퍼에 또는 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지하를 파서 전기선, 통신선을 거기다 넣고 거기다가도 이렇게 절연 구조나 유리석용 코팅, 내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기타 다른 코팅제를 넣어서
것을 할 수 있다. 발열을 해결할 수 있다. 또는 반도체의 수직 간통 기술에 대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상류로 다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 콘크리트 물통이나 물통 구조를 통해 계산식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 압력을 통해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3D 반도체에서 이걸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낸드 플래시 아니면 뭐 HBM이 되겠습니다. 파이프에다가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어가지고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쓰셨어요. 무단으로 저한테 돈 내셔야 되는데 SK나 삼성, 마이크론 또는 TSMC 뭐 어떤 엔비디아 무단으로 쓰신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코팅제를 여러 개 코팅을 줘서 열이 발식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게끔 비스듬히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 낸드 플래시를 또는 HBM을 위로 굉장히 많이 적층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쓰셨어요. 구리 코일에다가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갖고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 언오프 구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 또는 이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전기를 줬다 안 줬다에 따라 저장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장했던 거 다시 불러오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쪽에만 전기선을 주고 언오프 하면 이게 전기를 저장했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돼 정보를 읽었다가 저장했다 된다는 거죠. 이 기술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기선의 구리선이라 그러면 금속이다. 작은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작은 구조에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흐른다 이론을 따라서 열과 냉기도 가능해요. 이것을 뭐 냉장고 뭐 이렇게 냉장고라든지 히터판 뭐 이런 데서도 주방 기구에서도 압력밥솥이든 얇은 거 중간 그 두꺼운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압력밥솥이나 주방기구 만드시면 제 기술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안쪽으로 그런 삼중 바닥이나 이런 게 코펠 같은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에 옆면에도 배치해가지고 하거나 유리 뚜껑, 금속 뚜껑, 2중, 3중 뚜껑으로 해서 하는 거. 아이스박스도 가능하고요. 보온병, 텀블러도 이렇게 여러 개 몇 중 뚜껑을 통해서 압을 높여서 코펠 같은 구조에도 가서 가능합니다. 주방기구 안쪽에다 겉으로는 평면처럼 보이지만 안쪽에다 홈을 파서 오목거울처럼 해서 열을 반사하는 반사복사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거나 집안의 벽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랬죠. 나노구조 홈을 파가지고 나노구조가 아니라 홈을 파서 벽체에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 이것은 뭐 석고보드에도 가능하고요. 석고보드에도 겉으로는 평면이고요. 안쪽에는 홈을 파준다는 거. 또는 뭐 합판에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판넬 같은 경우 집안에 이렇게 내부 판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 이 기술 쓰시면 내부 판넬에도 건축열 구정 알루미늄을 주거나 비닐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보온과 보냉을 할 수 있다. 판넬 안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보온 보냉을 하면 또 기타 단열재를 넣어갖고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어떤 여기다가 오목한 홈을 여기 어떤 뭐죠? 이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증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 플라스틱과 유리창에도 가능하고. 이것을 어떤 카메라 렌즈 이게 바깥의 부분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것을 빛을 증폭하여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이게 다 가능해요. 군의 영상 감시 장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CCD나 시어메에서 마이크로 렌즈에서도 가능합니다. 삼성이나 소니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렇고 CCTV 카메라 렌즈는 다 쓸 수 있어요. 또는 여기다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빛이 증폭되는 구조로 가는데 레이저 광을 증폭하거나 어떤 조명 반사각 이런 것들은 자동차 전조등 같은데 유리 같은데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넓게 퍼지는 각도를 따라서도 넓게 퍼지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방송국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여서
수십 장, 수백 장 하거나 해수 담수화 기술에서 물을 증발을 시키고 소금을 넣고 거기서 증발하는 물은 파는 이런 해수 담수화 기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태양열 조리기에다가 오목헌음을 파서 오목헌음을 대중소로 파주면 더 좋아요.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그래서 공기나 물을 데우거나 음식물을 데우거나 해서 난방과 이렇게 취사에 사용할 수 있다. 발전도 할 수 있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구조로 이 돋보기 구조로서 이게 투명한 사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그렇게 안에서 물을 끓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태양빛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거나 음식물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목한 홈을 파서 이 오목한 홈을 여러 겹으로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투명 어떤 이런 돋보기 판이다 그러면 이것을 안에다가 물을 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빛을 증폭해서 거기다 금속 같은 것을 안에 넣어주면 좀 더 물이 끓일 수 이게 물을 끓여도 이게 터지지 않는 이런 기술 구조는 또 유리그릇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거. 휴대용으로 딱 갖고 다니면서 딱 이게 딱 해가지고 안에는 금속 통이 있고 금속 통이 있어도 금속 바가 있어도 되고 이렇게 물을 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이 있다 그러면 밑에다가 물이 밑에 있고 위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돋보기나 어떤 플라스틱 해가지고 오목헌음을 파서 오목거울처럼 해서 밑에 조사해가지고 물을 끓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옆면으로 하셔도 되고. 기술은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 이런 히터기 같은데도 열을 반사복사하는 구조로 금속이 되고 한목난로 금속 안에도 이 기술을 쓰고 한목난로 금속 안에도 볼록볼록한 자갈 구조를 줘서 거기다 열을 축적하는 기술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한목난로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난로나 전기난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떤 펠럿, 화목난로에 뜨는 펠럿을 여러 군데 원료를 넣어서 태우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안에를 구들장처럼 금속판을 놔가지고 열을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매층으로 2층, 3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난로나 석유난로, 가스난로도 동일한 열을 안에서 이렇게 회전하게 해서 가두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한목난로에도 쓸 수 있고 작은 단위로도 가능하다. 펠럿을 여러 군데에서 펠럿을 연료를 넣어서 때울 수 있다. 이런 한목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를 여러 군데 넣는 구조로라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따뜻하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히터기에다가 오목헌음을 파가지고 이렇게 금속, 냉장고나 이렇게 에어컨, 냉풍기 이런 데다가 판에다가 오목헌음을 파가지고 냉기를 증폭하거나 어떤 이런 비행체 그렇죠. 선풍기 프로펠러에다가도 오목헌음을 파서 오목헌음의 종류는 길쭉할 수도 있고 동그랗고 되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일어난다.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밑이나 위에서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추가적인 양력을 일으킬 수 있거나 추력을 추가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배 프로펠러에서도 추가적인 추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일단 비행체의 밑에다가 이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둬가지고 동체,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사족보형 어떤 소총 달아서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에도 이렇게 밑에다 무게를 들어 올려준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다리의 힘만으로 가지 않고 프로펠러 구조를 둬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말씀드립니다. 전투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가 빠른 것과 빠르지 않은 것의 대결은 결과가 뻔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드론 같은데 밑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수직기창을 사용하거나 드론 밑에다가 이렇게 분사 구조를 제트 분사 아니더라도 이게 줘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압축 공기를 여러 개로 내뿜어서 공기 부양장처럼 수직 이착륙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공기를 여러 군데서 선풍기처럼 빨아들여서 이렇게 공기를 수리기 착륙에 사용할 수도 있고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그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두거나 동체에다 숨겨가지고 밑에 위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수리기 착륙에 사용하다 공중에서도 정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닫고 그다음 제트 엔진으로 이렇게 분사해서 연료를 분사하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비행체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뒤에서도 이렇게 크기는 뭐 틀릴 수 있어요. 뒤에서도 프로펠러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끄집어내서 찍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펠러 돌려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동체에다 숨겨놔도 찍 길게 누릴 수 있나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밑에서도 그렇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거선에서도 이 기술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다가 프로펠러를 둬가지고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여기다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이렇게 해서 위거선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위거선에서도 뒤편에서 쭉 나와가지고 제트 엔진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프로펠러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쭉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동체에 숨겨져 있거나 가지고 동체에 숨기지 않아도 돼요. 떠가지고 길이를 쭉 늘려서 이렇게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고 제트 엔진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 유기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체 같은 데나 어떤 윙에 홈을 좀 파가지고 어떤 비행체의 부력을, 비행체의 양력을 일으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뭐 저기 바람의 구조를 피토관처럼 바람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어서 환풍기처럼 팬을 넣어가지고 앞뒤로 바람을 뭐 여러 군데서 수십 군데서 빨아들여도 되고 이렇게 저 그 기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풍기다. 그럼 여기다가 수십 군데 알루미늄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알루미늄 통로를 만들어서 하면 바람이 시원하다. 이렇게 그때 이제 이런 스크류 구조를 줄 수 있다. 일단 냉매가 물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냉매하고 결합해 갖고 냉매하고 알루미늄이나 금속관 또는 플라스틱관도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 시원한 바람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일단 부직포망 알루미늄, 부직포망 금속망, 플라스틱망을 이렇게 둬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또는 공기 구멍을 갖다가 도심에 이렇게 수만 개 설치해 놓으면 도심 공기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KT 홈쇼핑에도 이거 사용하시던데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해서 집안의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먼지 떨어내면 되는 방식, 부직포 방식 이런 것도 환풍기에도 달아놓을 수 있다 그랬죠. KT 홈쇼핑에서 고기 냄새를 갖다 빨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쓰시더라고요. 멋대로. 이게 참 되게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휴대용 선풍기로 차량에 공기도 정화하고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또 산홀 같은 데서도 이렇게 금속망이 있으면 먼지만 떨어내면 되는 방식으로 부직포망이 있어도 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렇게 작은 공기를 이렇게 공기 구멍을 통과하다 보면 먼지가 달라붙어요. 떨어내면 된다는 거죠. 부직포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도심에 이걸 수망해서 팬을 여기다 둬서 바람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심에 있어서 이거 설치를 한다. KT 홈쇼핑에서 고기 냄새를 빨아들여서 제거하는 후드로 사용하시는 제 기술입니다. 선풍기로도 되게 시원하다. 그런 방식. 차량에 공기도 정화시킨다.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기술을 이거를 멋대로 쓰지 마시라. 그리고 먼저 떨어내면 된다라는 이 기술을 환풍기 같은 데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선풍기의 어떤 공기구멍을 제가 자동차에 제가 이렇게 송풍기 같은 것을 이렇게 드론의 제트 엔진 터보로 이렇게 터빈으로 살 필요가 없이 공기만 압축시켜주면 될 게 아니냐라는 게 이론이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선풍기 만들 때 바람을 진공청소기 바람식으로 해가지고 선풍기 그냥 되게 바람이 세다 그랬죠. 들어올 때 회전 방식으로 회전 스크류 방식으로 해서 바람이 들어오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풍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공기 연소실에다가 내보낸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거기서 연소실에서 이렇게 불꽃 분사를 해가지고 연소실에서 탁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 불꽃이 나올 거예요. 몇 개를 묶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연소 기관을 놔서 이렇게 3개다, 4개 묶음이다. 그러면 그래서 6개 묶음이라고 했을 때 서로 크기를 연소실을 틀리게 하면 추력이 세진다 그랬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강한 열의 융합 현상이나 추력이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항공 연료로 하시더라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그 증기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또는 거기다 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산소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파워가 센다. 그다음에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그다음에 LPG 산소 해가지고 산소를 추가로 산소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나 항공기, 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연도 없어지고 이렇게 파워가 세진다. 항속거리나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온도를 좀 더 이렇게 휘발유나 이렇게 어떤 산소를 온도를 높여서 섞어주면 더 좋아요. 이 기술도 제 기술. 항공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항공기 같은 데는 수소, 산소 이런 걸 같이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온도를 높여가지고. 자, 불안가스를 수소이, 산소 1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그게 구역이 될 필요가 없다. 수소에 산소 4도 되고 수소에 산소 7도 되고 수소이 산소 2.2도 된다. 이게 숫자는 현재보다 불안가스가 이렇게 아닌 모든 구조에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은 이게 굉장히 화력이 세진다는 이 기술을 따라서 이렇게 연료를 수소, 산소를 이게 연료를 이렇게 해서 불안가스가 아닌 이렇게 연료를 비율을 맞춰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휘발유나 항공유, 뭐 석유, 뭐 이런 방식의 가스대에도 그렇고 산소를 조금 추가를 터지지 않을 정도만 넣어서 판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수소산소를 넣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터지지 않으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 전기 방식 연료의 많고 적음을 따라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핀트 안에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변속기 없애버리자는 거죠. 전기양을 따라서 틀리게 만들어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해준다. LED 등에도 이와 같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LED 등의 램프가 40개다 그러면 40개를 각각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10개만 튼데 20개만 튼 40개만 튼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광선미 끝단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 디스플레이 장치처럼 해서 이렇게 반도체 회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도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네온사인에 이렇게 이만한데 수백 개가 들어가서 빛을 만들어내거나 각각 색깔을 만들어내거나 전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캐릭터 모양 전구, 뭐 자동차 모양 전구, 뭐 별 전구가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필라멘트가 없으므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겠죠. 이 기술 쓰시면 뭐 제 기술입니다. 카페 같은데 필름 형식으로 붙여가지고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방수 구조가 있다면 외부에도 이렇게 입간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작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데 형광등이나 이런 백일 전구나 이런 전등에 유리석영 코팅에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면 제품이 오래 간다 그랬죠. 필라멘트 구조에도 필라멘트 같은데 약간 금속이잖아요. 약간 두터운 부분을 살짝 만들어주면 거기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넣어서 하고요. 그럼 오래 가요. 그것을 약간 빛이 발열은 좀 있지만 빛은 이렇게 굉장히 밝아지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술 이런 형태의 전구를 납작 전구나 이렇게 세모 이렇게 네모 또는 이렇게 별표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작은 크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 크리스마 전구처럼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여러 개를 모여서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전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단위로 LED 등을 만들거나 납작 전구다 그러면 LED 등 40개 갖고 언오프 방식으로 이걸 LED 등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작은 불빛을 모여서 큰 불빛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공사할 때 보면 미등 천정에 설치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아예 천정 뜯지 않고 플라스틱이나 어떤
다른 소재로 해가 뭐 합판이어도 상관없겠죠. 속고보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미등을 달아가지고 부착만 시키면 미등이 형성되는, 나중에 떼어내고 거기다 부분적으로도 떼어내갖고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만드시면 제 기술에 굉장히 제가 큰 대박 칠 것 같은데요. 천장을 뜯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벽체에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식탁에도 부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 저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제 기술이다. 그래서 선풍기 만들 때부터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선풍기의 유력이 빠르다, 이렇게 강하다. 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선풍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압축을 해서 내보면 팬 다루면 되죠. 좀 그래서 너무 세면 감속 구조를 좀 가지시면 돼요. 이걸 기반으로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풍기가 선풍기로 변하는 거죠. 진공 청소기다 그러면 바람 빨아들였다. 그럼 두 군데나 세 군데, 여러 군데를 내보면 진공 청소기 흡입력이 세진다는 기술을 따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수기를 모터를 여러 개를 달아가서 한꺼번에 물을 뽑아낼 수 있는 호수도 각각 달아야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풍기 같은 것도 어떤 정회전 역회전 구조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환풍기에도 부주포망이나 금속망 또는 플라스틱망을 떠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겨울에 뚜껑을 딱 닫아갖고 이렇게 춥지 않게 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강중력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양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거 하시면 제 필요에 따라서 환풍기 이런 기술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연기를 빨리 빼버린데 이럴 때는 강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을 문 열지 않고도 환풍기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방 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환풍기를 2개나 몇 개로 설치해서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또는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해서 듀얼로 설치하거나 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개나 4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게 가스레인지 후드를 모터를 여러 개 설치해 가지고 한꺼번에 강중력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속도를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2개나 3개, 4개 이렇게 해서 공기 통로가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빠져나가는 공기 통로 그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건 가스레인지 후드 할 때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는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제트 엔진 같은데 터빈 방식이 없이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또는 선풍기 방식으로 공기 알루미늄 통로로 금속 통로를 만들어서 빨아들이는 그때 이제 이런 스크류 회전 통로면 더 좋다 그랬죠.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 가지고 압을 좁은 공기를 통과하면 압이 세지죠. 또 좁은 공기와 좁은 통로와 큰 통로를 결합하면 이것도 압이 세집니다. 좁은 통로 이렇게 공기 구멍 통로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연소실에 압축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 송풍기 여러 군데 바람 빨아들여서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압을 세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연소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연소실에 이렇게 6개다 그러면 대중소로 만들면 융합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연소실을 거기를 틀리게 하거나 그래서 연소실에서 각 연료를 틀리게 해가지고 또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하거나 또는 이 연소실은 이걸 연료를 적게 넣고 저 연소실을 많이 넣고 있다라 자세도 조정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자세를 제어한다는 거죠.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이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로봇이나 어떤 드론이라든 비행체 또는 배에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전기 또는 석유, 기타 가스, 기타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좌표 수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연소실이든 뭐 좌우 프로펠러든 연료를 틀리게 줘서 자세를 조정. 한쪽에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다는 거죠. 연소실을 6개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몇 개 했다 2개만 쓰고 1개만 쓴다 이래가지고도 이렇게 감속하는 거나 가속하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에서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1개짜리 묶었다 그러면 끝에다가 약간 압축 공기를 좀 더 추가로 넣어주거나 휘발유 중기, 수소, 산소 같은 거 또는 산소를 넣어가지고 공기의 팽창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낼 수 있는데 추력을 크게 하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